친하지만은 고민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가족, 늙었을 때. 자식. 자식이랑 네. 와이프 문제는 네. 약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유부남들 다 갑자기 공감하시는데 저는 안 그래요. 네. 와이프 보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예, 잘 모르겠죠. 예. 당한 척하고 있어. 이 제우스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로 이제 인간하고 그 신이 결혼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핫이슈잖아요. 결혼식에 막 보고 싶어서 보러 왔는데 불화의 여신한테는 초청장이 안 합니다. 당연히 이제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한테는 이 결혼식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안 오니까 짜증 나니까 황금 사과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적혔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걸 주라고 딱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제우스는 이거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와이프한테 주려고 하자니 딸인 아테나가 아빠 그거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쳐다보고 있고 다음에 미의 여신의 아프로디테가 이건 당연히 내 거지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헤라인 와이프는 당연히 또 내줘야지. 자, 제우스는 자기가 이걸 한 명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난처하죠. 그래서 이거를 목동인 인간이에요. 파리스라는 사람한테 대신 맡깁니다. 네가 결정해라. 나빠, 제우스. 그래서 책임 전가입니다. 예, 책임 전가한 거죠. 제우스가 이걸 시키니까 이 파리스라는 목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굴 주지? 자, 그러니까 이 여신이 서로 이제 이 최고의 미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습니다. 헤라는 자기가 이제 제우스의 와이프,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날 선택하면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그러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아테나는 전쟁도 잘하고 지략도 있고 하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오, 후보 자. 1, 2, 3. 네. 1, 2, 3. 뭐 하실래요?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네. 1번, 2번, 3번. 1번 1번. 권력을 얻겠다. 권력을 얻겠다. 저는 3번. 지략. 건디스는 3번. 네. 전쟁에서 다 이기는 힘. 그게 엄청난 힘이지 둘 중에 않을까? 뭐 하나 나 권력이 있는데. 그렇네. 자, 다들 이제 권력 욕심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자, 이 글에 보면은 답이 다르죠. 이 세 여신 중에서 파리스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바로 비너스. 예,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2번이었어요? 예, 미의 여신한테 넘어간 거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준다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웃 나라의 왕비입니다. 아? 유부녀의 왕비랑 사랑에 빠지게 만됐어요. 아니, 왕이 살아있는데요? 왕이 트로이 살아있는데. 와, 야, 상으로 불륜을 주다니.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예. 트로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이. 오, 비너스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재밌는 이유는 유명한 영웅 장군이 나오죠.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 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친구신가요? 친하구나. 예. 아까 전에 인간과 신의 그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엄마는 여신인데 아들은 아버지가 인간이니까 아들도 인간인 겁니다. 그 엄마는 죽지 않는 여신인데 신인데 아들이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를 불사지체로 만들려고 저승의 스틱스 강에 물에 몸을 담그줍니다. 그러면은 떠내려가면 되니까 발목만 딱 잡았는 거예요. 발목을 빼고 온몸을 물에 담그다 보니까 발목을 제한 다른 부분은 불사지체처럼 강한데 그 약효가 있는 물에. 예, 네. 발목만 물에 안 담겨져 갖고 약한 거예요. 막 그냥 손목까지 다 담가보지. 아니, 근데 네. 저렇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애를 담그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겨드랑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담갔다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담가도 충분할 텐데. 네, 자, 신하니까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강해졌겠죠. 하지만 네. 발목은 약점이 상이에요. 아킬레스건. 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아킬레스. 어쨌거나 이제 트로이 전쟁이 생겼고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안 나가려 했어요. 엄마는 아들을 보내기 싫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을 잘하겠죠. 그래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막 했는데 이웃 나라에서 트로이에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때문에 우리가 지는구나. 이 약점이 뭐지? 고민합니다. 알아낸 거예요. 발목을 약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 화살을 맞았는데 발목에 약점이 화살 맞아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게 됩니다. 이게 해부학적으로 다른 데는 다 찔러봤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아, 발목만 남았다. 이렇게 알아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보이는 근육 중에서 어디가 지금 정확히. 네, 화살을 아킬레스. 맞은 걸까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는 그 발목 부분이에요. 이 뒤쪽인가요? 예, 혹시? 보통 좀 무서운 영화에서 거기 자르고 막 하잖아요. 네, 여기 예. 뒤에 딱. 예. 발꿈치 힘 좀. 예. 아마 그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이런 자세 많이 해보시죠. 이렇게. 네. 예, 그게 이제 땡기게. 장단지 근육이 뒤쪽에 단단하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서거나 뛸 때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거나 걸을 때 많이 쓰다 보니까 단단해져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사회가 기반이다 보니까 씨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발달될 만큼 이 부위의 근육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쪽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위고 운동하실 때도 여기 쥐가 제일 잘 나는 부위잖아요. 뭐 햄스트링이나 장단지에 많이 나는 그 근육이 커요. 여기도 하트가 있죠. 그렇죠. 양쪽에 아, 이렇게 딱 있죠. 네. 음. 근데 이 근육이 큰데 발목을 올라가면은 발목이 작아지니까 근육도 작아집니다. 가늘어지죠. 네. 하면서 힘줄 부위로 바뀌거든요. 그 힘줄 부위가 어떻게 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흔히 약점이라는 의미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스포츠 선수들한테도 뭐 인욱 씨한테도 항상 물으면 오늘 뭐 아킬레스건 어디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해부학적인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내가 그 할 때 뭐 약점 뭐 오른손 투수한테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아킬레스건의 의미로 약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또 신화가 있습니다.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 아, 이성 부모에게 약간 사랑을 느끼는, 이성적인 사랑을 느끼는. 예, 특히 이제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경쟁으로 상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게 뭔가 신화의 내용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자,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식탁을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그런 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건 좋지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게 싫으니까 아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신하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발을 묶어서 줄에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냥 가요. 그냥 죽이는 게 낫지, 걔를. 그냥 이제 바닥에 놔두면 안 되니까 누군가 찾겠지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기가 울길래 산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묶어 놓으니까 발이 부어 있겠죠.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뜻은 발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푸시 발이잖아요. 네. 예, 오이디라는 거는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발이 부은 아이인 거예요. 오이디 페이스. 아 예. 오이디 페이스. 얼굴이 부었어요? 얼굴 보세요. 네. 그래서 오이디.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컸어요. 성인이 됐는데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하고 싸워서 상대방 중에서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인 왕이었어요. 신탁대로 됐군요. 예. 아빠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왕이 왜 허술하지? 호위무사가 없는가 싶은데 호위병들 다 때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와. 그만큼 이제 얘가 강한 그런 아이였죠. 자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누구 만나냐면은 그 유명한 괴물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스핑크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네. 그걸 못 풀면은 목을 졸라 죽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핑크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겠죠. 자, 근데 이번에 지나가던 오이디푸스한테는 아주 유명한 문제를 냅니다. 아침에는 네 다리 발. 발. 점심 때는 두 발. 2발, 저녁에는 3발. 네 발.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이 뭐예요? 다 알다시피 사랑. 사람, 인간. 인간 네. 이래 돼가지고 최초로 이제 자기 문제를 맞춘 거예요. 너무 썩이 나서 스핑크스는 죽어버립니다. 썩이 나서 죽어요? 썩이 나서.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예, 혈압 많이 올랐어요. 약간 유리멘탈이네요. 그랬겠죠. 예, 왜냐면 처음으로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가장 근심거리인 스핑크스가 죽어버리고 아버지였던 왕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졸지에 최고의 스타가 되겠죠. 왕은 왕자리는 비었는데 괴물을 죽였기 때문에 졸지에 왕으로 추대됩니다. 영웅 취급 받았네요 벌써. 예. 그러면은 왕비는 엄마죠. 엄마인데.
이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아. 아버지를 적대시해서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요. 몰랐으니까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와 모른 채로 사랑에 빠져서 자식까지 놓습니다. 자, 너무나 슬픈 스토리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스핑크스라는 거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전에는 더 친숙한 게 뭐예요? 스핑크스가. 사실 피라미드에 있는 그 스핑크스. 맞습니다. 기자의 그 예. 스핑크스잖아요. 그 모습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기원했는데 약간 고양이처럼 이렇게 사자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 네, 주로 많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앉아있는. 예,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귀엽겠지만은 문제를 못 맞추면은 물질 않고 이렇게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교살한다는 의미인데 쫄려서 죽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쪼는 역할이 우리 몸에 또 중요합니다. 심장. 심장도 쪼아주는 것도 있고요. 심장 이렇게 똥꼬. 맞습니다. 예, 항문 예, 좀 깨끗한 용어로 항문, 항문에 이제 관략근이라는 게 있죠. 관략근. 예, 관략근을 스핑터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스핑크스에서 기원해서 스핑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 까먹겠다. 네. 스핑크스가 문제를 못 맞히는 사람을 교살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관략근도 부분을 이렇게 쪼아주는 쪼아준다. 부분을 이제 스핑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표정이 다들 관략근에 하지 힘을 마요. 주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마요. 그리고 그 위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위산역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약해진 거예요. 아 여기 막아주는 또 예, 근육이 그러면 있군요. 위 안에는 강한 산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위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수축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기도 하지만은 강한 위산이 있어서 화학적으로도 이렇게 분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산은 강한데 식도는 그런 강한 산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 속에서 음식물이 산하고 함께 소화가 됐는데 요 관략근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항문뿐만 아니고 여기도 관략근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여기도 위식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위식도 관략근. 근데 요게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요게 언제 열려서 확 나오던가요? 술 많이 먹고. 맞습니다. 그 우리 용갈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있으면 오바이트 하죠. 예, 네. 그게 요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위 속에 있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구나. 예,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씁쓸하고 막 뜨겁고 타는 느낌 들죠. 아 산이 산이 식도를 이제 태우는 느낌이죠. 이렇게 끓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몸에는 관략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많습니다. 아, 이게 많아요? 예, 많은데 아.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침샘 같은 것도 네. 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관략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막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예, 막아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그런 용도는 다 관략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 예.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관략근은 항문 관략근. 아 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관략근은 알아서 분비가 아. 자율적으로. 불수의근인가요? 예, 불수의근입니다. 아, 예, 고급 용어 불수의근입니다. 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네.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한 5명 정도 지금 계속 의식하고 있네. 케이크로도 몸에 좋습니다. 끊임없이 하세요. 네, 이렇게. 이 관략근이 위식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커피, 예, 그다음에 주로 뭐 술이라든지 음주. 스트레스, 그 외에 이제 뭐 몇 특정 음식에 따라서 또는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끔 이제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셔야지 위식도 관략근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가 건강하고 식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 위식도 관략근이 이제 약해져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올라오면은 식도가 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럼 요 통증이 심장이 아픈 통증이랑 위치가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위에 심근경색이 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나 그냥 위식도가 뭐 좀 또 역류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골든타임일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또 반면에 실제로 위식도 역류인데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심근경색이 훨씬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통증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위치가 비슷합니다. 있다. 예, 타는 느낌에 생각보다 그 위하고 식도니까 요쯤이 심장하고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네. 복부 위쪽에 예, 가슴 아래쪽에 명치. 예, 명치 쪽에 오른쪽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근데 되게 유용한 상식 같아요. 예. 예. 식도 타는 느낌 났을 때 무조건 위산 역류는 아니고 예. 심근경색일 수도 있다. 있다.
제가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화 스토리도 재밌잖아요.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의학 용어와 해복 용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인들 또 유명인들 작품 속에 그런 스토리들도 의학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런 화가 있습니다. 혹시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의 작품 보신 적 있나요? 프리다 칼로. 네, 예. 멕시코의 여인. 예, 오. 부러진 척추라고 해서 자, 이 여인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어갖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의사가 돼서 내 몸을 잘 고쳐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950년대니까 의학이 그만큼 발전 안 돼서 이 척추도 부러지고 온몸이 부러지니까 온몸에 이제 못을 박는 그런 수술을 했겠죠. 여러 번 수술했습니다. 실화인가요? 예. 어머야. 그리고 계속 그 수술을 한다고 누워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픈 마음에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그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프리다 칼로의 이 부러진 척추입니다. 아이고. 보시면은 뒤에 이제 자기의 메마른 마음처럼 황무지가 보이죠. 그 속에서 척추는 이 기둥으로 지금 박혀 있는 모습이고 몸에는 가시가 박혀 있는 느낌. 엄청 아프다는 걸 느껴지죠. 자, 근데 이 여인의 지금 주인공 표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눈썹이 강하다 보니까 인상이 아직 좀 강하죠. 뭔가 네. 이 슬픔에도 그래도 아프지만은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척추가 이제 우리 뭐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요하기도 하고 그거가 아플 때 그런 그 고통과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척추를 세우고 몸의 기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예, 다들 허리 디스크, 내리고. 목 디스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 우리 오래 앉아 있고 이러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허리 풀고 물이 엄청 왔어요 지금. 예, 허리 근력도 강화하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다 칼로 말고 또 이제 이 작품 또 많이 보셨을 건데. 뭉크 절규. 예, 절규입니다. 뭉크의 절규. 그럼 뭉크는 왜 이런 절규스러운 이런 모습을 그렸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현실이 절규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예, 어떤 게 힘들었을까? 또 그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자아상도 보면은 항상 어두컴컴하게 술이나 담배를 하고 있는 모습에 우울한 표정을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가족들이 전부 다 결핵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도 일찍이 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누이도 아팠고 사촌도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은 결핵약이 개발됐지만 그때 결핵은 이른 나이에 생명을 뺏어가는 치명적인 무서운 불치병이었네요.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펐던 거죠. 다 그림이 좀 칙칙하네요. 예, 자기도 걱정을 했는데 나도 결핵에 또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슬픔에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런 슬픈 그림만 있지만은 지금 요 그림 같으면 1886년의 작품이잖아요. 뭉크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치유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3년 후에 그린 1889년의 그림. 제목부터 보세요. 봄이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작품과 다르게 같은 이제 누이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누워 있는 누나인데 앞에는 조금 우울하고 슬프고 낫지 않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창가에 뭔가 햇살이 비치면서 꽃이 피고 밝아졌어. 밝아졌죠. 네. 병세가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신화는 아니지만은 이 작가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내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질병이 치료될 수 있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나가 병세가 좋아져서 너무 좋았나 봐요. 예, 그래서 아마 봄이 왔나 봄.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스토리와 지금 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아픔에 대해서 이 아픈 그 당사자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 이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간혹 수업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가장 감명에 저도 와닿고 마음에 좀 치유가 되는 그림이 이 밀레이의 눈먼 소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눈먼 소녀. 예, 이 작품 보시면은 제목부터 눈먼 소녀 양 지금 자매가 있는데요. 언니는 눈이 멀은 그 시각장애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옷이 막 누더기고 옷이 별로 좀 좋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음악 악기 연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커네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림의 느낌은 밝아요. 밝죠. 따뜻한 예. 느낌이네요. 무지개도 두 줄이나 뜨고.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뒤에 밭도 푸르고 새도 지저귀고, 그죠? 그래서 동생이 뒤를 바라보고는 뒤에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손을 꼭 잡고 잘 될 거야. 예, 그러면서 언니한테
언니 뒤에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 안 보이는데? 장난치냐? 놀리냐? 이러겠어요? 아니죠 지금 느낌이. 아니죠. 예. 나도 느껴서 따뜻해. 제 맞죠. 앞에 그- 동생도 그러냐.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도 따뜻함이 느껴져. 왠지 이럴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대한 해부학적 수업을 하면은 눈은 무슨 구조로 돼 있고 뭐 망막이 있고 눈의 근육은 뭐가 있고 근데 이 근육이 뭐가 안 되면은 보는데 장애가 생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게 슬프고 병적인 거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 작품이죠. 사실 우리가 뭔가 아프고 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보다시피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크게 치유가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픔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그 과정을 알고 또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런 것을 공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해서도 알면서 마음의 그런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실 때 그냥 그림을 잘 그렸냐, 또 이게 누구냐, 뭐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즐거움, 고통, 여러 가지 기분까지 파악을 하면서 좀 공감적으로 공감을 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맑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